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1219명에 대한 특별 사면과 복권이 단행된 가운데 논란이 됐던 김경수 전 지사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공감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남부 74개 마을을 점령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공정한 평화에 동의하면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격퇴 작전을 진행 중이라며 전쟁을 중단할 뜻이 없음을 나타냈습니다. 어젯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전기가 끊겨 열대야 속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기도 가평에서는 15톤짜리 탱크로리가 넘어지며 화학물질이 유출돼 긴급 방제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현대 기아차와 BMW에 이어 벤츠코리아도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습니다. 5개 차종이 인천 청라 화재 차량과 같은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를 쓰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열대야가 24일째 이어지면서 지난 2018년 역대 최장 기록인 26일을 이번 주말 넘어설 걸로 보입니다. 계속되는 찜통더위에 전력 수요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로 단행되는 8.15 광복절 특사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광복절 특사에 포함돼 복권됐는데요. 조윤선,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먼저 박은채 기자입니다.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을 맞아 복권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단행하는 안을 제가했습니다.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는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포함됐습니다.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신년 특별 사면 대상이 됐지만 복권되지는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은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복권으로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제인 중에서는 미공개 정보로 주식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 대표 등이 사면됐습니다. 정부는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41만 7천여 명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앞서 보신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두고서 당사자인 김경수 전 지사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입장 차이가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복권을 확정하자 한동훈 대표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당정 관계가 다시 한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태진 기자입니다.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던 한동훈 대표가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제거한 데 대해 이미 결정된 것이니 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기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공감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냐는 질문에도 직접적인 답을 피했습니다. 제가 말씀 이미 드린 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 지도부 내에서도 아쉬움이 터져나왔습니다. 여당과 좀 상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내부가 너무 분열되고 또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실망이랄까. 당내 두톱인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정치화합, 국민통합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는 결을 달리한 겁니다. 통치권 차원에서 내린 결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하고.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 확정 직후 복권 반대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고 짤막한 입장을 냈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진심으로 환영한다.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종섭 전 장관,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에 이어 복권 문제를 두고도 또 한 번 차별화를 뒀다는 해석과 함께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윤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밤에도 푹푹 찌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젯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전기가 끊겨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경기도 가평에선 15톤짜리 탱크로리가 넘어지면서 화학물질이 유출돼 긴급 방제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승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저녁 시간 아파트 불이 모두 꺼져 있습니다. 소방과 한국전력 관계자들은 아파트 단지 안을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320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갑자기 깜깜해졌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다가 좀 몇 분을 갇히시고 불이 났나 해서 119도 오시고. 약 2시간에 걸친 복구 작업 끝에 전기 공급은 재개됐습니다. 한전은 급증한 전력 사용량 때문에 아파트 전기 설비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덥다 보니까 에어컨 많이 쓰고 해서 과부하 때문에. 어젯밤 11시 반쯤엔 전남 여수시 선소대교 인근 바다에 정박해 있던 배에서 불이 나 5톤 어선 등 3척의 배가 불에 타는 피해가 났고 앞서 오후 4시쯤엔 경기 가평군의 한 도로에서 15톤짜리 탱크로리 차량이 넘어져 50대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고 운반 중이던 화학물질이 유출돼 당국이 긴급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미국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대담이 큰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쟁자인 해리스 캠프는 자아도취에 빠진 부자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전미 자동차 노조도 해고라는 표현을 지적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한때 130만 명까지 접속했던 트럼프와 머스크의 온라인 대담. 이에 대해 해리스 캠프는 자아도취한 부자들로 중산층을 팔아 넘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담이 40분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2024년도에 라이브 스트림 하나 켤 줄 모른다고 비꼬았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대담에 앞서 머스크 측에 경고 서한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의 온라인 대담이 증오와 무질서, 폭력 선동과 가짜 정보를 조장하는 콘텐츠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욕설 사진으로 응수했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장면으로 여시나 먹어라라는 대사가 담겼습니다. 특히 대담에서 해고됐다는 표현이 법적 분쟁으로 확산됐습니다. You want to quit? They go on strike. I won't mention the name of the company, but they go on strike and you say, that's okay, you're all gone. You're all gone, so every one of you is gone. 전미 자동차 노조는 노동자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발언이라며 미국 노동관계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 전문 매체 더일이 114개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집계한 결과 해리스 부통령이 47.8%, 트럼프 전 대통령이 46.4%로 1.4%포인트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 같은 상승세에 대해서는 오바마 전 대통령 바람이 일었던 2008년 대선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해리스와 트럼프의 올해 대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재원 대책 없는 선심성 공약이 남발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며 8일째 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쿠르스크주에서 마을 74개를 점령했다면서 평화에 동의하면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러시아는 평화 협상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희지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 남부의 쿠르스크 마을 건물에 우크라이나 국기를 개양합니다. 거리 표지판에도 스프레이로 흔적을 남기며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지 8일 만에 남부 지역 74개 마을을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От 1 до 3 километров взято контроль над 40 квадратными километрами. 우크라이나는 이 기세를 몰아 공격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러시아가 공정한 평화에 동의하면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Ми досягаємо відповідних цілей в Курській області, будемо продовжувати це робити, так як необхідно для безпеки та захисту України. 하지만 러시아는 격퇴 작전을 진행 중이라며 협상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이 하루 만에 병력 420명을 잃었다며 성공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의 침투를 저지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продолжают отражать попытку вторжения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Украины на территорию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общий колодец пресечены попытки прорыва мобильных групп противника на бронетехнике. 이렇게 양국 모두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충돌이 장기화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접경 지역 국경 20km 이내에 민간인 이동을 제한하고 진지 구축에 나서는 등 교전 장기화를 준비하는 분위기이고 러시아도 민간인을 대피시키고 병력 보강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소추 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엽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 콘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등을 수사할 당시 봐주기로 일관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오늘 전국 곳곳에서 기념식과 추모 문화제 등이 열립니다.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날로 201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전국 택배업체들이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도입한 택배 쉬는 날을 맞아 오늘부터 이틀 동안 배송을 중단합니다. 택배 쉬는 날은 지난 2020년 처음 운영했고 택배사가 아닌 자체 배송망을 쓰는 판매업체는 평소대로 배송을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국민 통합과 화합의 자리인 광복절 경축식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건국절 논란으로 이번 광복절 행사는 반쪽이 되게 생겼죠.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이 어려운데 이런 논란이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명을 철회할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이기종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국절 논란에 대해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모들에게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두고 벌어진 논란은 민생과 동떨어진 이념 논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임명 철회는 없다는 걸 밝힌 겁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건국절 제정을 시도한 적도 그럴 계획도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정광삼 시민사회 수석이 이종찬 광복회장을 만나 이 같은 뜻을 전했고 정진석 비서실장도 여러 차례 이 회장을 설득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뉴라이트 논란에 김 관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음에도 임명 철회 요구가 계속되는 건 정치 공세로 볼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읽힙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인사를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일부 후보자는 뇌물수수 혐의로 처벌된 전력으로 탈락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 관장과 윤 대통령은 개인적인 인연이 없고 심사 결과에 따라 임명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건국절 논란이 아니라 인사에 대한 불만이 사태의 본질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독립기념관장을 독립유공자 유족분들이 계속 맡아왔던 관행이 있는데 이번에 이런 관례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실은 광복회가 오해를 풀고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기 바란다며 계속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 광복절 행사는 정부와 광복회가 따로 치르는 이 두 동강이 나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물러나지 않으면 이번 광복절 행사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김세희 기자가 이종찬 회장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물러나지 않으면 경축식에 참석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형석 관장님의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시는 건지. 아마 100%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대안이 없고 최대한으로 정부가 이게 잘못된 인사라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임명에 앞서 대통령실에 김 관장의 인사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3차례나 보냈지만 묵살당해 모욕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3개를 한꺼번에 보낸 건 아니고 페이스별로 제가 이게 이렇게 가면 더 안 되겠다 해서 위기감을 느껴서 보낸 거죠. 김 관장이 그제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일제시김 일정이 자신을 밀정이라고 하느냐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상식조차 없는 사람 같다는 생각. 이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를 않고 가장 편안하게 자꾸 얘기하는데 본인이 물러가는 태도를 보여야지. 또 광복회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정치권도 이번 광복절 사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역사 쿠데타라며 청문회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내놨는데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러는 거냐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표선우 기자입니다.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치욕스러운 친일 매국 작태 때문에 순국 선열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다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뉴라이트 계열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을 각종 기관장에 임명하며 점점 금도를 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이른바 김영석 방지법에 이어 독립기념관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도 예고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가세했습니다. 우 의장은 피임명자가 자진 사퇴를 거부한 만큼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자 해지를 해달라며 사실상 임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그간 적극 대응하지 않았던 국민의힘은 반격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건국절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민주당이 느닷없이 광복절 경축식 보이콧을 선언하며 윤 정부를 친일 정부로 매도하고 나섰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을 뉴라이트 극우 인사로 몰아가고 윤석열 정권을 밀정 정권이라고 단정짓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오늘 김 관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독립기념관 항의 방문에 나설 계획인데 국민의힘도 적극 반박 모드로 전환하면서 여야 대치 전선은 더욱 팽팽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한편 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 원내대표가 어젯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 전국과 각종 현안에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자는 데 뜻을 모았는데 정치권의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김도형 기자입니다. 6개 야당 원내대표 가운데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거부권 전국이 진행되는 상황을 두고 야당이 함께 뭉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우리 야당들이 먼저 똘똘 뭉쳐야 여야 협치도 이끌어낼 수 있고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균형도 같이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총선 민의를 국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총선 민의는 윤 대통령에게 명확하게 국정 기준 일대 쇄신해라 이것을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마이웨이를 계속 고집하고 2차례 제2요구권이 행사된 최혜병 특검법을 두고 여당 대표를 향한 뼈 있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 최혜병 특검법만큼은 조금 더 여당의 진전된 입장을
가지고 더도 덜도 말고 한동훈 대표께서 본인이 했던 얘기부터 좀 지켜줬으면. 거부권 전국 돌파를 위해 최혜병 사건 등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들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도 거론됐습니다. 다만 모든 국정조사에 대해 의견이 완전히 일치한 건 아니었다고 만찬에 배석한 한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야당들은 앞으로 공조를 더 공고히 하고 원내대표 간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얼차려를 받다 숨진 훈련병 사건을 수사 중인 군사경찰이 유가족의 보강 수사 요구를 묵살하며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신병교육 대대장에게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하지 않아서 꼬리 자르기 수사란 지적도 나왔는데요. 육군수사단은 이런 의혹 제기에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정모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5월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이른바 얼차려를 받다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 수사를 두고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이 고 박태인 훈련병 유가족의 보강 수사 요구를 묵살한 채 사건을 군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 측은 사고 직후 후송이 지연됐다는 의혹에 대해 국군 의무사령부 상황센터의 결정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가해 중대장이 과거 다른 훈련병에게도 가혹한 얼차려를 줬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사경찰은 지난 7일 열린 수사 설명회에서 두 가지 의문점에 대해 수사가 어렵다며 다음 날 사건을 군검찰로 넘겼습니다. 국군 의무사령부에서 상황 일지를 주지 않았고 과거 가혹행위 수사는 직권남용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 기록 송부하는 걸 왜 저기 변호사님한테 승인을 받고 해야 됩니까? 네, 저희 입장에는 안 된다고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잖아요. 군인권센터는 신병교육대대 대대장이 과도한 얼차려를 몰랐다는 데 대해서도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며 꼬리 자르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기자회견 뒤 육군수사단은 군검찰로 기록을 보낸 건 수사 종결이 아니고 꼬리 자르기 비유는 적절하지 않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경찰서 10곳에서 40대 지명 수배범 1명을 뒤쫓고 있습니다. 이 수배범은 훔친 오토바이를 번갈아 타고 다니면서 주유소나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금고에서 돈을 훔쳐가고 있는데 벌써 2달째입니다. 간 크게도 훔친 곳에 다시 와서 또 훔치기도 했는데요. 안 잡는 걸까요? 못 잡는 걸까요?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유소에 나타난 한 남성. 사무실로 들어가더니 금고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납니다. 그런데 이 남성, 주유소 직원입니다. 돈을 훔칠 목적으로 위장 취업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성실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안 키를 만들어 줬었는데 한 10일 정도 일한 후에 갑자기 남성은 보름 뒤 다른 주유소에 위장 취업해 또 금고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다시 나타나 짐을 챙기면서 금고의 돈을 또 훔쳐갔습니다.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은 넘어가려고 했는데 전화해보니까 번호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계획된 거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죠. 남성이 위장 취업해 주유소 금고를 턴 곳은 하나같이 주인이 상주하지 않는 셀프 주유소였습니다. 남성은 경찰이 쫓는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훔친 오토바이를 번갈아 타고 다니며 편의점의 금고도 털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특정은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추적 중에 있는데 주거가 없어요. 그리고 잡기가 진짜 힘들어요. 호남과 충청 지역 경찰서 10곳이 남성을 쫓고 있지만 벌써 2달째 도피 중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물건을 가지고 도망가거나 문제가 생기면 내 가족의 모든 신상을 마약 밀수에 사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말이죠. 이런 충성 맹세를 하고 이걸 영상으로 찍어서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밀수한 각종 마약을 전국에 유통하고 투약한 사람들인데요. 고액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갔다가 범행에 가담한 겁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X님의 지게로 일하게 된 물건을 가지고 도망가거나 문제가 생길 시 제 집에 마약 배달이 오는 것에 동의하며
가족의 모든 신상을 마약 밀수에 사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마약 운반자들이 스스로 찍은 영상입니다. 본인 신분증을 들고 범행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겠다는 이른바 충성 맹세입니다. 이 영상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과 함께 텔레그램을 통해 범죄 조직에 전송됐습니다. 온라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글을 본 20대 사회초년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운반책을 모집한 밀수꾼들은 태국과 베트남에서 확보한 마약을 생리대나 브레이지어 등에 숨겨 국내로 반입했습니다. 충성 맹세를 마친 운반자들은 단란주 전부터 주택가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국 각지로 나르고 던졌습니다. 경찰은 이들 조직으로부터 필로폰부터 대마와 케타민, 엑스터시, LSD 등 9억 원어치 마약을 압수했습니다. 밀수꾼과 운반자를 비롯해 투약 사범 등 86명을 검거한 경찰은 해외에 있는 총책과 아직 붙잡지 못한 조직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한 횟집에서 12만 원 상차림에 회 8점이 나왔다며 바가지를 쓴 것 같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전북 부안에 있는 횟집을 방문한 글쓴이는 접시에 담긴 회를 보고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1인 6만 원, 2인 12만 원짜리인데 농어 4점, 도미 4점과 멍게, 해삼, 쭈꾸미 정도가 회 접시에 담겨 나왔다고 합니다. 올린 사진에는 백합탕과 생선구이 등이 같이 차려져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가격이 너무 비싸단 반응과 부안의 특산품인 백합 가격을 생각하면 바가지라고 보긴 어렵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하네요. 지리산 최고봉인 천원봉 아래 바위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광복을 바라며 적은 문구가 확인돼 누리꾼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어제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4월부터 2달 동안 조사한 결과 천안봉 바로 아래 폭 4.2m, 높이 1.9m인 바위에 한문 392자가 새겨져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천안봉의 위험을 빌어 일제의 지배를 물리치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1924년 문인 무키가 짓고 서예가 권윤이 쓴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 석각은 전국 국립공원에서 확인된 근대 이전 바위 글씨 중 가장 높은 지대에 있고 글자 수도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공단은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어제 날씨 정말 더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36.4도까지 치솟으며 올 여름 들어서 가장 더웠는데요. 내일 광복절이 지나면 좀 나아질까 싶었는데 이번 찜통 더위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강세연 기자입니다. 폭염이 덮친 시장에서 상인이 분주하게 과일을 팝니다. 햇볕 아래에 계속 서 있다 보면 마치 찜통 안에서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얼음물 마시고 그냥 버티는 것밖에 없어요. 빨리 퇴근하려고 빨리 판매하고. 서울 낮 최고 기온은 무려 36.4도. 올 여름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한낮 도로의 표면 온도는 50도를 넘어섰습니다. 뜨거운 공기에 지표면 열기까지 더해져 조금만 서 있어도 땀이 났습니다. 요새는 지금 땀이 줄줄 흐르기 때문에 더워서 이제 땀 닦으려고 갖고 왔습니다. 열대야도 24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장 열대야 기록은 2018년 26일인데 이번 주말 이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24시간 내내 이어지는 더위에 전력 수요도 폭증했습니다. 어제 오후 들어 전력 수급이 95기가와트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광복절이 지나도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라 전력 수요는 계속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 35도 내외의 무더운 날씨와 서쪽 지역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지겠으니 무더위 속 곳곳에서 정전이 일어나고 있어 생수나 전등을 준비하는 등 피해가 없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낸 뒤 배드민턴 협회를 작심 비판해 논란을 일으킨 안세영이 국제대회 모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릎과 발목 부상이 이유라고 밝혔지만 이번 작심 비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보도에 김문영 기자입니다. 안세영은 최근 대한배드민턴 협회에 공문을 보내
이달 세계 배드민턴 연맹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 오픈과 슈퍼 500 코리아 오픈에 불참한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무릎과 발목의 부상으로 4주가량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유는 부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진단서와 같이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 당초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2대회를 뛸 예정이었지만 금메달 획득 직후 내놓았던 작심 발언과 그에 따른 후속 상황이 이번 불참 결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저는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나라 선수들을 보고 저도 느끼는 게 많은데. 안세영은 선수 부상에 대한 안일한 태도와 후원 계약, 국제대회 출전의 제한 등을 직격하며 대표팀과의 결별까지 내비쳤습니다. 올림픽 출전 선수 가운데 2대회에 불참 의사를 밝힌 선수는 현재로서는 안세영이 유일합니다. 참석이 의무인 대회에 안세영이 불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세계 배드민턴 연맹이 적절성 등을 따져 페널티 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올림픽 3관왕의 주인공 양궁여제 임시연이 저희 MBN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먹고 싶다던 치킨과 떡볶이를 아직도 못 먹고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그래도 금메달 3개와 함께 밝은 미소를 보여줬습니다. 임시연의 MBN 방문 신영빈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점심시간도 포기한 직장인들이 신궁을 반기고 임시연도 그런 모습이 신기한 듯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올림픽 후 강릉 고향집에서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하면서도 자신을 향한 뜨거운 관심을 느꼈습니다. 지나가시는 분들도 이거 많이 알아보시고 살짝 어르신분들은 뛰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 멀리서 알아보셨지? 국민적 사랑과 관심에 부응하려고 부모님과의 시간도 잠시 미뤘습니다. 조금 서운해하시긴 하셨는데 이제 부모님도 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할 일은 해야지 이런 스타일이셔서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눈코 뜰 새 없는 스케줄에 한국에 오면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도 아직입니다. 저는 엽떡에 허니콤보가 진짜 먹고 싶었어요. 근데 아직 못 먹었습니다. 언제 드실 거예요? 아마 이번 주 안에 먹지 않을까. 한 달 후엔 올림픽보다 어렵단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서 내년 세계선수권 3관왕에 도전합니다. 오랜 시간 정상을 지킨 선배 김우진을 보며 여제로서의 장기 집권을 꿈꿔봅니다. 지혜로움? 스포츠 자체가 변수가 많잖아요. 되게 지혜롭게 대처한다고 생각을 해요. 위기가 오면은 괜찮아. 막 이렇게 상대를 안심시켜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내가 시 좀 쏴줄게라는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되게 책임감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또 보여주니까.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서 모두 3관왕을 차지한 유일한 선수 임시연. 이미 역사의 주인공이지만 앞으로 써내려갈 기록이 더 많기에 아직 배고픕니다. 행운은 다른 사람들이 더 좋을 수는 있지만 승리는 언제나 임시연 선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분이 계셨는데 그게 진짜 너무 고맙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응원해주세요. 더 나아가는 임시연이 되보겠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 제조사 공개 요구가 이어지면서 현대차 그룹에 이어 수입차 업체인 BMW와 벤츠도 뒤늦게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배터리 제조사를 추적하는 서비스인 마이배터리에 전기차 차주들이 몰리는 데다 정부까지 압박에 나선 결과로 보이는데요. 국내에 판매되는 대다수 모델에 중국산 배터리를 쓰고 있었습니다. 지난 1일 인천에서 불이 난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가 중국산으로 밝혀지면서 국내 배터리 관련 종목의 주가는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보도에 한범수 기자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마이배터리 서비스입니다. 전기차 제조사로부터 배터리 식별번호를 받아 입력하면 혹시 불이 날 경우 조사기관이 어디서 만든 배터리인지 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일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를 기점으로 이용자가 9배 늘었습니다. 이처럼 배터리에 대한 알 권리 요구가 커지자 정부는 국내 모든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제조사에 권고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BMW에 이어
이번 전기차 사태의 발단을 제공한 벤츠 역시 결국 내부 자료를 내놨습니다. 16종 가운데 14종의 중국산 배터리가 사용됐는데 5종에는 인천에서 사고가 난 차량과 같이 파라시스 제품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이 난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가 중국산으로 밝혀지면서 국산 배터리 관련 종목의 주가는 줄줄이 상승했습니다. 중국산 배터리가 절대적으로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번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까 K배터리들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벤츠와 현대차, 기아 등 일부 완성차 업체는 이미 출고돼 운행 중인 전기차를 대상으로 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요즘 간편 결제에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페이가 4천만 회원의 개인 신용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중국 업체인 알리페이에 넘겨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아이디부터 핸드폰 번호, 거래 내역까지 포함됐는데요. 특히 해외 결제를 하지 않은 고객의 정보까지 넘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건은 카카오페이와 카카오페이의 사실상 2대 주주인 중국 알리페이가 제휴를 맺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중국 등 해외 알리페이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도 결제할 수 있게 한 건데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가 2019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알리페이에 누적 5억 5천 건의 고객 신용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페이 고객이 해외 알리페이 가맹점에서 결제했다면 알리 측에 대금만 정산해주면 되는데 굳이 고객 신용정보까지 제공했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설명입니다. 알리 쪽으로 카카오페이는 정산만 해주면 되는 역할이거든요. 그렇게 돈을 보내줄 때 정보를 줄 필요는 없어요. 카카오가 알리페이에 거래 정보뿐 아니고요. 개인 신용 정보를 이게 필요하지도 않는데 보낸 게 문제입니다. 이와 별도로 카카오페이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알리페이를 통해 결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2018년부터 지금까지 총 542억 건, 누적 4,045만 명의 정보를 알리에 넘겼습니다. 카카오 계정 아이디와 핸드폰 번호, 이메일은 물론 주문 정보와 카드 거래 내역까지 포함됐습니다. 애플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 정보도 넘겼습니다. 신용정보법상 개인 신용정보를 다른 곳에 제공하거나 특히 해외로 이전하려면 반드시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페이 측은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라 사용자 동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고 또 암호화를 거쳤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면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신속히 제재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유사 사례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내년에 입주가 가능한 새 아파트 물량이 12년 만에 가장 적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 전국 신축 아파트엔 24만 8천여 가구가 입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새 아파트에 입주한 35만 5천 가구와 비교하면 30%가 줄어든 숫자입니다. 서울의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강남 3구와 마용성 지역을 시작으로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값 담합 같은 시장 교란 행위 신고가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시세보다 집값을 높여 계약하는 이른바 업계약 사례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1위 식자재 업체인 CJ 프레시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 245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지역 상인들과 상생하겠다며 사업에 뛰어든 다음 거래처 정보만 빼낸 뒤 상인들을 퇴출시켰다는 게 공정위 판단인데요. CJ 프레시웨이는 공정위 결정에 반발하며 소송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여기 사람 키를 훌쩍 뛰어넘게 큰 코코아 나무가 있습니다.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매도 매달린 이 나무는 의미가 남다르다는데요. 이스라엘로 가보겠습니다. 이 코코아 나무들은 전쟁 중에도 살아남은 슈퍼 히어로들입니다. 지난해 10월 식량 부족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연구진이 이스라엘 남부에 140개의 묘목을 심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지역이 하마스의 공격을 받았고 피난을 갔다 3달 뒤에 돌아왔을 때 대부분의 묘목이 죽어 있었지만 코코아 묘목 18그루만이 살아남은 겁니다. 돌봐주는 사람도 없이 전쟁은 물론이고
가뭄과 한파까지 견뎌낸 건데 강인한 생명력이 정말 놀랍네요. 캐나다 출신의 환경운동가 폴 왓슨이 지난달 22일 일본의 고래잡이 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적색수배 대상자가 돼 체포됐는데요. 이를 두고 논란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일본 의회 앞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둥글게 둘러앉았습니다. 한 남성은 피켓을 들고 있는데 피켓에는 커다란 고래와 함께 프리 폴 왓슨, 폴 왓슨을 풀어달라고 적혀 있는데요. 폴 왓슨의 지지자들입니다. 왓슨은 지난 2010년부터 남극해에서 일본의 포경 활동을 방해해 일본에 의해 적색수배 대상자가 됐습니다. 일본은 지난 1988년 국제적 비난 여론으로 상업 포경을 공식 중단했다가 2019년부터 이를 재개했는데요. 최근에는 멸종위기 참고래까지 작살로 잡아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온 일본. 그들의 조치에 힘이 실어질지 의문이네요. 스페인에서 메두사 뮤직 페스티벌이 열렸는데요. 이 축제에 들어가기 전에는 통과 의뢰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스페인의 대표적인 축제인 메두사 뮤직 페스티벌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축제에 들어가기 전 음료에 약물이 들어있는지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약물은 일명 물뽕으로 알려진 GHB입니다. 무색 무취여서 원치 않게 흡입해 성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화학 시약 검사를 통해 참가자들이 약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에게 즐거운 축제가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인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 거기에 젊은 사람들은 모두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금 지방은 심각한 소멸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와 경제계, 학계의 저명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어떤 의견이 나왔을까요? 김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역사와 문화의 도시 경주. 한옥의 전통에 상권이 몰리면서 2010년대 중반 황남동 일대에 황리단길이 생겼는데 젊은 관광객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며 지난해 1,300만 명이 찾았습니다. 도시 특성과 인기 콘텐츠가 결합되며 지방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강원도 양양과 충북 단양은 인구가 각각 3만 명에 못 미치지만 서핑과 농촌 유학의 허브로 떠오르면서 생활 인구는 50만 명에 이릅니다. 지방시대를 여는 한국경영이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경영학회와 매일경제가 주최한 융합학술대회에서 지방인구 소멸의 극복 방안으로 생활인구가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주소지는 수도권에 있지만은 전국 곳곳에서 상당 시간을 보낸다면은 인구 과밀화의 악영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대구와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가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수도권 1극 체제를 지적했습니다.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서 이 나라가 세계 10번째 되었는데 지방화라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더 이상 발전이 어렵다. 한국경영학회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시대 전략 마련 등을 담은 경주 선언을 선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을 위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에 기업이 중심이 되고 경영이 기반이 되는 방안을 찾아가는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을 화두로 내세우면서 지방소멸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수도권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어제 서울은 한낮에 36.4도까지 치솟으면서 올해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이 뜨거운 열기는 고스란히 밤더위로 이어졌고요. 현재 서울의 기온 28.5도로 24일째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열대야 연속일수 역대 2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한낮에도 35도까지 오르는 등 말복다운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든든한 보양식으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폭염 속에 대기 불안정이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내륙, 전남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해 1시간에 20에서 30mm씩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또 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모레까지 많게는 1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제주도는 흐리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청주 27.5도, 부산은 27도로 주로 서쪽 지역과 해안가에서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35도, 광주는 34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더 심하겠습니다. 광복절인 내일도 폭염 속에 내륙 곳곳에는 기습적인 소나기가 쏟아지겠고요. 밤낮 없는 무더위는 다음 주에도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